혹시 할머니의 사랑, 손주를 향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아닌 벽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보살핌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 모든 선물, 그리고 부모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모든 돼 라는 허락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 할머니의 가장 신성한 자리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들이란 걸 압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미래의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할머니 집에서는 뭐든지 해도 돼라는 생각을 믿어왔습니다. 애정이 절대적인 규칙 없는 안식처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가족도 변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무해해 보였던 이 믿음이 오늘날에는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손주들에게, 그리고 특히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권위는 내가 기쁘게 해주려는 내 의지만큼 중요하지 않아 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존중은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수, 최고의 선의로 행해졌지만 사랑받는 할머니를 어려운 할머니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행동이 있습니다.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죠. 공기 중에 맴도는 긴장감, 딸이 참는 한숨,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눈빛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한 사랑이 결국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여 기초가 되어야 할 곳에 균열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할머니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시 두 가지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할머니가 안전한 항구가 되는 미래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평온을 주고 그 조언은 모두가 찾고 소중히 여기는 금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추억의 수호자이자 모두를 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다른 미래에서는 사랑받기는 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불안의 원인이 되고 할머니의 의견은 억지 미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요한 결정들이 자신 없이 내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할머니는 이 두 미래 중 어떤 것을 만들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존중받는 비결은 더 많이 주거나 더 허용적이 되거나 과거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건강한 가족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미묘하고 강력한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자신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사랑의 힘을 무너뜨리는 대신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할머니가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 조용한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인 우리의 기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엄마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기억합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돈 걱정,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압도적인 욕망이 솟아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려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태어난 고귀한 충동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은 우리가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딸이 반대한 장난감을 사주거나 사위가 금지한 탄산음료를 줄 때 할머니는 단지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여기서는 내가 대장이야, 네 부모님 규칙은 아무 소용없어 라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탕 하나, 작은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아이는 본능적인 지능으로 빠르게 배웁니다. 권위의 원천이 두 군데 있고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항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엄마가 안 돼라고 하면 할머니에게 달려가 돼라는 허락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악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할머니는 손주에게 부모를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기에 매우 위험한 씨앗입니다. 한편 할머니의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 앞에서 자신의 말이 무효화될 때마다 그들은 단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안되는 무게를 잃습니다. 자신의 성이어야 할 집, 자신들의 규칙이 유효해야 할 장소의 경계가 갑자기 침범당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조용한 상처, 말로는 거의 표현되지 않지만 쌓여가는 분노를 낳습니다. 이 덫이 보이시나요? 멋진 할머니,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려는 시도 속에서 할머니는 자녀들이 하려는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결코 깊이 있게 할머니를 존중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미묘한 덫, 바로 말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비판의 무게를 담고 있는 문장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 시절에는 다르게 했는데 조금 울게 둬봤어.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는데 애한테 너무 엄하게 하는 것 같아. 이 모든 문장들은 진정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도 다 겪어본 일이니까요. 우리는 자녀들이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에게 이러한 팁들은 도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심판처럼 들립니다. 마치 넌 뭘 해야 할지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환영의 장소여야 할 할머니의 집이 법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그들이 하는 선택에 대한 정밀 조사와 평가를 동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을 변호하고 결정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하소연에 원치 않는 해결책, 기성품 같은 처방전이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평가와 조력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평가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조력자는 자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존중의 진정한 비결은 침묵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관찰하고 함께 있어주며 그 방대한 경험을 그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를 위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의 말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흡수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드물 때 의무처럼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질 때 무한히 더 가치 있어집니다. 내가 알려줘야 해 라는 자세에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할머니의 존재를 긴장의 원천에서 평화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할머니에게서 찾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제 할머니 집은 무법지대라는 신화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잠자는 시간도 없고 저녁 식사가 초콜릿이 될 수도 있으며 일상의 규칙이 중단되는 마법 같은 장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는 완벽한 공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환상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할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주가 주말 동안 할머니와 함께 완전한 자유의 낙원에서 보냅니다. 일요일 밤 완전히 지치고 생활 리듬이 뒤죽박죽된 채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집에서도 똑같이 규칙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 가족의 월요일은 전쟁터가 됩니다. 부모들은 떼쓰는 아이, 제 시간에 자지 않으려는 저항, 채소를 먹지 않으려는 거부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이틀 만에 무너뜨린 모든 일상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서서히 할머니의 방문이나 주말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아닌 일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다가올 혼돈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할머니를 사랑하더라도 그 만남을 줄이기 위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가 아닙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의 평화와 구조를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에 혼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며
존중받는 모든 안전한 항구에는 비록 부드럽더라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역할은 현실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니라 자녀들이 가르치려는 가치를 강화하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그들의 가정의 연장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과 질서라는 같은 기반을 갖추되 할머니만의 특별한 애정이라는 양념이 더해진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은 특별해지기 위해 규칙을 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법은 허용성에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법은 할머니의 이야기, 무릎, 냄새, 그리고 할머니만이 만들 수 있는 음식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사랑과 무질서의 장소가 아닌 질서와 사랑의 장소가 될 때 할머니는 손주의 삶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골칫거리가 아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가요? 선물. 새 장난감 포장지를 뜯을 때 손주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그 억누를 수 없는 욕망.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선물을 주는 행위를 사랑하는 행위와 연관짓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역할에 대해 불안하거나 설 자리를 잃을까 두려울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거래 수단입니다. 아이를 선물로 넘치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심코 애정에는 대가가 있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장난감은 내일 잊혀진 쓰레기가 되고 아이는 항상 더 많은 것,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존재 가치는 마음에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쇼핑백에 무엇을 가져오느냐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물건에 빠져 있지만 진정한 관심에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 눈을 마주치는 대화, 실제적인 연결의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새로운 비디오 게임은 일주일 동안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구웠던 기억,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조용히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던 기억,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부모들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그들은 할머니의 재정적 관대함과 경쟁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부적절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집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잡동사니에 대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의 표현이 그들에게는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화폐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질 경제에서 벗어나 감정 경제로 들어가세요. 할머니의 시간, 온전히 나눌 수 없는 존재감이야말로 할머니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줄 수 없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진정한 부유함이자 초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장난감이 부서진 후에도 오랫동안 손주의 마음속에 할머니를 영원히 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 내면을 들여다볼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패턴들, 부모를 무시하는 것,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 사랑을 허용성이나 선물과 혼동하는 것,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고 때로는 절박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잊혀질까, 중요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비밀, 전환점은 의식적으로 할머니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3의 엄마나 아빠가 아니며 그렇게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할머니의 역할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근원적입니다. 할머니는 가족 역사의 수호자입니다. 할머니는 지혜에 닫히며 인생의 거친 바다를 비추는 평온의 등대입니다.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할머니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힘과 존중의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인 결정, 자신과 맺는 조용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간섭하는 대신 지지하겠다는 맹세, 초대받았을 때만 조언하겠다는 맹세, 탈출구가 아닌 안전한 안식처가 되겠다는 맹세, 단지 선물이 아닌 존재감을 제공하겠다는 맹세. 이것은 단 한마디 말도 할 필요 없이 주변의 모든 역학을 변화시킬 자세의 변화입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가족, 손주,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특정 상황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에서 무언가 공감되는 것이 있다면, 불편함이나 안도감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할머니의 직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진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즉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감정의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저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냥 저요라는 한 단어만요. 제가 할머니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할머니와 같은 다른 할머니들이 존중과 조화를 향한 이 탐구가 우리 모두의 것임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할머니가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 즉 지혜로운 어른의 자리로 다시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조용한 실수는 판결이 아니라 이제 의식하게 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오랜 습관에 이끌려 자동 조종 모드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머니의 모든 행동은 원망의 벽 대신 존중의 다리를 건설하려는 신중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역학을 바꿀 힘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20년, 30년 후 손주들이 할머니를 기억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할머니가 사준 비싼 장난감이나 깨뜨린 규칙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느낌을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평화를 가져왔는지, 불안을 가져왔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안식처였는지, 비판의 장소였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할머니는 자녀들 집에 벽을 쌓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집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하는 신성한 불꽃의 수호자입니다. 그 불꽃이 바로 할머니의 유산입니다. 이 변화는 큰 연설이나 대립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행동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 때 일어납니다. 내심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결정을 지지할 때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끄고 바닥에 앉아 손주가 하는 말을 그저 들어줄 때 일어납니다. 이 고요함을 약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세련된 힘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 이 대화가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을 밝혔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다른 할머니, 이모, 엄마들이 바로 이 순간 외로움과 오해를 느끼며 순수한 사랑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단순한 행동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것은 할머니만큼이나 이 말을 들어야 할 다른 여성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연대의 제스처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단지 한 챕터의 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수 있는 가족관계에 다른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댓글 공간을 단지 저요라고 말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 발견한 작은 깨달음을 공유해 주세요. 이 공간을 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항상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그토록 찾는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베풀기로 선택한 지혜로운 사랑의 자연스러운 메아리입니다.